네, 안녕하세요. 윌런투시아의 민규빈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응시험 JLPT 공식 문제집 제1편 2012년판의 독해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사용된 문제의 링크는 설명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문제 아직 풀지 않으셨다면 먼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문 독해 문제입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오네요. 마스코미에서 이제 매일과 같이 환경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진짜 환경 문제라고 불러도 되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칭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 글의 주제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구 온난화든 간에, 산림 파괴든 간에, 에너지 자원의 부족이든 간에, 이것은 모두 인간이 일으킨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니나니니 시로 라는 문형이 나오는데, 이 문형 같은 경우는 뭐든 간에, 뭐든 간에, 뭐든 간에, 다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구 온난화라던가 환경 파괴라던가 에너지 부족이라던가 환경 이제 이런 환경 문제는 모두 어쨌거나 인류가 일으킨 문제라는 거네요. 근데 작가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런데 이제 논제에서 나오죠. 시카시 그런데 이런 문제를 환경 문제라고 불러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서 이제 눈을 저를 돌려버리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메옥스라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눈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여기서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까먹게 된다.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또 얘기하는 게 우리는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 문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제청을 합니다. 최소 이제 일부분은 인간 일긴 일이니까 우리가 일으킨 것이면 직시하고 나서야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킨다. 즉 미래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를 보시면요. 1번에서 환경은 인간만 바꿀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환경 문제에 인간이 일으켰다는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은 다른 요인이 인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는 환경 문제보다 환경을 바꾼다 자체가 광의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환경을 바꾸는 다른 주체가 있음을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충분히 엄밀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환경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인간 문제를 불러야 한다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과 환경 문제, 인간 문제로 부르는 것을 잘 결부시키지 못, 를 결부시키는 내용이 이 글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에서 눈을 떼버리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에 숨어 있는 전제는 우리는 환경 문제를 직시하고 하려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눈 떼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이 파악해야 된다고. 그거는 결국에 이 마지막 문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인간 문제를 부르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흐리게 된다. 하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 생활에 환경에 이제 다양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게 뭐 지구 온난화, 뭐 산림 파괴, 에너지 자원의 부족, 뭐 이런 걸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인간 문제라 불러야 할 이유가 결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환경 문제와 인간 문제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이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이제 두 번째 단문 독해네요. 이제 이 질문은 어떤 회사가 어, 프린터용 잉크의 할인에 대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예, 회사라고 있는데 저희 회사라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는 이제 고객님께서 프린터 잉크를 추가 구입하실 때, 여기서 나사르는 하실 때예요. 나사르 사인이는 뭐뭐 하실 때가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예, 이미 정가에서 5%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리마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하시듯이 이거는 이제 오리마스가 뭐 스르가 뭐 나니나니가 는 데뷔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조건이 달라지겠다는 거죠.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읽으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7, 8월 중에 추가 구입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더 이득이 되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구입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앞에 문장에서 나오는 프린터 잉크예요. 프린터 잉크. 이것만이 구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용 잉크만이. 여튼 이제 이거는 7, 8월에 중에 잉크의 추가 구입 신청을 하면은 정가에서 5% 할인한다는 거는 이미 있는 거고 여기서 더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공하게 되는 할인은 그 할인율만 더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선지를 보면은 7, 8월 중에 이제 잉크를 추가 구입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여기서 3번을 고르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프린터를 그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보셨듯이 잉크를 추가 구입하시는 분들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이거는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할인율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더더욱 답이 되기 어렵고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할인율은 이 정도 있고 이건 너네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대신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제공을 해줄게 라는 거니까 이제 기존의 할인율에 관해서 논하는 거는 논의할 수 있겠네요. 57번 문제 갑시다. 세 번째 단문 넣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작가는 이제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불안해 무서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불안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라는 이제 시카시라는 논지의 전환을 이루는 점에서 추측을 할 수 있듯이 이 글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불안의 장점을 조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은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차에 비유해요. 그래서 불안을 아이고 불안을 브레이크에 갖다가 비유를 하면 차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 작가의 주장이 이제 드러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차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다. 왜냐? 그냥 막 달리면 위험하니까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와레와레 인간도 공포나 불안이나 브레이크를 가짐을 통해서 우리 안전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선지를 보시면은 제 공포와 불안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지 이분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1번 사마타기를 이거는 방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
공포나 불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부정적인 얘기고요. 이게 있는 동안은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 라는데 이건 절대 공포나 불안 그딴 거 버려버려. 그래야지 우리 안전해져. 라는데 이것도 이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제가 걸려있죠. 따라서 긍정적으로 왜냐면 이 글에서 공포와 불안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불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2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유용한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 모를 때는 긍정과 부정을 이용해서 선지를 2개 이상 걸러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네 번째 장면 놓기입니다. 이제 이 글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매체에서 영향을 받냐, 어떤 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데요. 여기서 카라나르 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문형입니다. 이제 타이브라는 표현은 이제 여기서 쓰였듯이 뭔가 책수가 많은 페이지나 책수가 많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전체적으로 해석해보자면은 사람한테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장황한 작품만일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 장황한 작품뿐만 아니라 사실 짧은 작품 같은 것들로 알고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문제에서는 나세카 그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저희가 찾아야 할 것은 이에 대한 답, 즉 이 글의 요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읽으세요. 네, 다 읽으셔야 하는데 여튼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넘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제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때그때에 맞춘 깊이로 우리는 읽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시도를 하면은 어떤 것이 서되든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의미 있는 걸 찾아낼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와나보토스를 시세가 아래ば何からでも価値あることが学び取れるのだとつくづく私は思うのです。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무엇에서든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문장에서 명제를 준 다음에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설명한 형식의 글에서는 점점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형태로 글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읽어보면은 이제 작가의 이제 최종적인 생각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그래요. 이제 선지를 보시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데 이럴 땐 배우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 좋은 생각이 나온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은 되게 어렵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이제 줄까는 책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걸 고르셨다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 꼭 긴 책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그리고 이 글의 첫 번째 문장과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유출을 해낼 수 있는 내용이 합니다만은 이 글의 논지의 진행상 이거와는 이제 같은 유치인인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글의 논지상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뽑아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유추해가지고 이걸 찾았다 하면은 좀 핀트를 좀
엉뚱한 데서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읽는 사람의 자세에 따른다. 라는 1번이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문도표, 마지막 단문도표인데, 이제 이 글은 회화, 그러니까 그림, 회화. 그러니까 그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좀, 재밌는 글이에요. 이제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나는 언제나 생각한다. 시각에 보이는 것을 그냥 그린다 하더라도 시각.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미에르 모노를 그냥 좀 이수하게 표현한 건데, 그래도 이제 시각에 보이는 것을 그냥 그린다고 해서 그게 그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이 잘난 사람이 어떻게 시각을 정의하는지 봅시다. 시각의 저편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가지고, 그걸 캐치해내가지고, 그것을 화면, 캔버스에다가 정착시켰을 때, 그림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탄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읽어봅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림이라 함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소화해내가지고 그것을 뱉어내는 것을 통해서 생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그림을 표현해보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치유조제킨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을 보자면은 시각을 아니 뭐야 이거 시각을 화면에다가 정착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작가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는 시각을 본 다음에 그것을 시각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각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잡아내서 그것을 마음에서 재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정착시키는 것을 통해서 회화가 탄생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선지를 보시면요. 이제 1번과 3번에서는 상상력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상상.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붙여낸다. 라고 하는데 이거 없는 거를 창조한다는 건 얘기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숨겨져 숨겨져 있는 것을 저편에 숨겨져 있는 걸 찾는다는 거지. 아예 없는 거를 우리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 가장 가깝게 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관점을 가졌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마음을 해석한다 라는 내용과 좀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첫 번째 문장부터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여기. 따라서 이제 마음에서 이제 문제가 느껴가지고 그거를 써내는 것이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는 단문 독해를 탈출해서 중문 독해에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중문 독해인데요. 이제 60번 이제 일본의 소비자의 관점에 대해서 최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작가에 따르면은 일본의 일본의 소비자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눈높이가 높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나이지와 기능과 같은 거에 대해서 요구 수준이 높은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마한 상처도 아, 반복자는 이제 상처에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외관에 대한
까다로움이 있는 것이랍니다. 아, 참고로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키스라 했거든요. 키스. 한국의 기스가 여기서 난 말이에요. 네. 뭐 그냥 뭐 알고 계시면 좋고요. 하여튼 뭐 이러한 이유로 일본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눈높이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소비자들이 후자의 코다와리 습관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이게 젠샤 그리고 코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한국어에서 이제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전자와 후자가 정확히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두 번째 이유를 지칭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조그만 기스 정도 용납하게 됐다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기능 같은 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소비자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60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기스 등의 이제 외관을 좀 중시를 덜 하게 됐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작가가 이거랑 비슷한 트렌드를 냈잖아요. 이제 중고시장이나 이제 소비자들의 교환이 이제 성황한다던가, 그래서 소비자가 성황한다던가, 그 이유가 이제 재이용에 따라서 쓰레기가 줄고 환경에 좋다라던가, 라던가 이제 그런 관점이라던가, 이제 이런 기세 같은 것도 이제 누구머리, 그러니까 좀 따뜻한 감성, 그 인해서 이제 플러스 된다는 인식이 이제 와카모토,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또한 비슷한 예의 넘버2로 규격 외의 농산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격 외의 농산품이라는 거는 즉 이제 뭐 상처가 있다던가 좀 모양이 기괴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농산물과 좀 다르고 좀 특이한 그런 농산품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소비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해보면은 소비자들이 기존처럼 상부의 완벽한 외관을 중시하지 않는 트렌드가 생겼다 라고 하는 앞의 문장과 그대로 맞겠죠. 이제 이 다음 문장에 이제 작가의 고찰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니나니 노 데와 나이카 라는 어미가 쓰였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테이르, 테키타 와 같은 이제 단정형 어미가 쓰인 거가 대비된다는 점에서 이건 작가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모모 노데와 나이카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이니까 이제 고찰이 수밖에 없죠. 여튼 이제 이 고찰의 내용은 쓰레기가 될 뻔한 이제 물건의 환경보호, 에코리지와 절약을 양립시키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이오키 긍정적인 가치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필자는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프라이트일까 파악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작가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고찰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필자에 따르면 아니라 필자는이란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1번이랑 이제 3번 좀 희망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왜냐면 이제 싼게 좋다던가, 아니면 이제 환경을 위해서라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던가, 있- 어, 좀 문제 있어 좋다던가라는 거, 이제 작가가 물건에 다른 가치를 부여한 현상이 존재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예이지 그 자체를 설명하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체 이 부분 팩트이지 작가의 고찰로 보기도 어려워 사실. 그냥 그렇고, 이제 그러면 사실 저한테 남겨진 건 이번에 4번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에서는 요거 수준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이제 첫 문장에서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이제 요구사항 자체가 낮은 게 아니고 요구사항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스 정도까지 이제 허용이 됐다라는 거니까 좀 다른 얘기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가 가치 부여라는 이제 행위 좀 더 알맞은 말이잖아요. 이제 따라서 이제 4번을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소비자의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그 기업이 드디어 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시는 62번 문제는 이제 그 쫓아가는 게 정확하게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뭔지 이 글에서 설명이 없어요. 여기 찾아보시면은. 왜냐면 이제 뒤에는 소비자에 대한 당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뭘 해야 하냐? 라고 하면 사실 그 말씀만을 가지고 유추를 좀 해야겠죠. 사실 일단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은 왔다는 거는 그 트렌드 쫓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다니면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1번과 2번은 전부 피상적 얘기입니다. 왜냐?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가치를 준다는 거잖아요. 가치 부여. 앞에서 얘기한 가치 부여인데 환경 관련 이야기는 아까 이제 61번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일례일 뿐이니까요. 그 일례일 뿐이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이제 엄격한 눈을 의식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우선은 기업이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은 새로운 가치가 쫓아간다는 의미죠.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고 또한 이제 소비자의 눈을 의식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달라요. 이제 여기 나온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이러한 눈이 요구된다고 했죠.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잠깐만 쿠미토르라는 이제 말을 이제 보고 가자면은 이제 제가 코드방크라는 사이트에서 의미를 가졌거든요. 코드방크 쓰세요. 쓰기 좋아요. 왜냐면 의미를 일본어로 줘가지고 일본 학습에 좋아요. 여튼 이제 상대의 심정인 사정을 파악한다.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파악한다. 라는 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주문 독해입니다. 이제 이 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어쩌면 이제 비교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글의 저자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가만 보면 JLPT의 발상의 전환 얘기 참 많은 것 같죠. 그 발상의 전환이라 하면 무엇인지 보시죠.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낙천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영업에 강렬한 할당량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 이제 노르마가 이제 할당량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도입한 습관이 시아와즈 칸. 그러니까 행복감이죠. 행복감의 허들을 낮춘다입니다. 이제 일견 보기에는 이제 한국어로 허들을 낮춘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바와 같이 뭐 덜 행복할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같은데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으니까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이제 어떤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모르겠으면은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자세한 설명은 예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진짜로 나와요. 뒤에 이제 타토에바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못한 날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드는데 이 경우에 이제 실망을 하는 대신에 이제 여기 이미 나왔죠. 실망을 하는 대신에 어 나는 저 사장놈이랑 한 시간씩을 말할 수 있게 됐어 라고 자신의 성과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고평가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새로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행복감의 허들을 낮춘다라는 것은 전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면은 일부에서 행복을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안 되면은 일부에서 찾아내자. 이제 문제에서는 뭐 순서가 반대야. 여튼 이제 문제에서는 어 이거랑 이제 비슷한 이제 가장 가까운 상황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SAT 같은 거에서 봤어. JLPT에서는 이제 좀 특이하다 싶은 문제였는데 뭐 얘네가 이제 어떤 문제를 내서 이상하지 않으니까 좀 대비를 해라 뭐 이런 소리일까요? 근데 여튼 이제 선지를 보시면은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1, 2, 3, 4번에는 각각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안 들, 아무 말도 안 들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지가 구태여 내려치기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 아니죠? 괜찮은데 내려치기 한다는 게 아니고 안 괜찮은데 올려치기 한다는 거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 이제 일부가 힘들었지만 전체가 좋았다. 결과 좋았다. 이니까 아니고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충동 구매했다는 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 3번만 이제 이 시합이란 전체의 행복을 찾을 수 없지만은 내가 득점을 넣었다는 일부의 행복을 찾아내자는 이 글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하는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64번에서는 이제 이 지시대명사 소코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물었으므로 소코가 있습니다. 이제 앞문장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일은 이제 돈을 받으면 하는 거니까 즐겁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대로 옮긴 거면은 이제 이래도 이제 힘든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핀트를 잡는 거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게 뭐 여기 나오긴 하는데 소코어란 지시대명사가 이제 나 지시대명사 무조건 앞에 있는 걸 이제 지칭한다는 걸 이제 2번을 보셨다면 망각을 좀 하신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핀트가 살짝 엇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트도 중요하다는데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3번이 핀트가 좀 엇나갔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앞에 문제 포커스가 잡힌 거는 문장의 뒷부분이니까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했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즐겁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아, 내용이 이제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달라요. 네, 그래서 1번만이 정답이고요. 여튼 작가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안 될 때면은 이제 안 될 때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잘 되면은 원래 뭐야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잘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행복감이 배증한다. 마이소스를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일하느라 시간 쓸 거니까 그걸 이제 즐겁게 하면 즐겁기도 하고 성과도 좋고 이거 일과행동 아니냐? 이런 선수에 생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문장에서 이 문장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를 묻는데 이제 이걸 묻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읽은 다음에 그게 글의 전체적 내용이랑 부합하는가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래요. 이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충실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충실감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손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거에서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외로 경시할 수 없는 포인트다 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과 일치하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전체의 행복감을 찾을 수 없으면은 어, 일부에서도 행복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옮긴 거는 이제 작은 즐거움에도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라고 4번이 정답인데, 이제 1에서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피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타의 고통,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바가 아니라 이 4번에 말하고 싶은 말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물론 A도 있지만 B가 더 중요해. 라는 이제 논법을 채우는 과정에서 덜 중요하다고 하는 이 A를 갖다가 정답을 찍으신 거예요. 어, 어, 어. 이걸 찍으셨다면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좀 하시는 연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문 독해 다섯 편, 중문 독해 두 편, 여섯 문제 해가지고 11문제 해가지고 1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문 독해에서 잘해서까지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주 뒤에 2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으니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